저번에 경제도면을 통해서 수출과 내수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수출과 내수와 관련된 경제도면을 현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면 활용법을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경제도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에서 경제도면이 적용되는 대상을 포착해서 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뒤에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랬죠. 수출과 내수와 관련된 경제도면을 보면 어떠한가요?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랬죠. 둘 다 도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수출하는 기업이 없을 때는 어떤가요? 있을 때의 그림을 보면 되죠. 기업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은 소득을 얻죠.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어떤가요? 직장이 생기고 그 직장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이가 생기죠. 또 그 기업 또한 소비를 하죠. 내수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소비를 해요.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생기면 내수시장은 자연히 커지겠죠. 또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했나요? 수출하여 획득한 세계화폐를 통해서 수입도 하는 거죠. 당연히 수출하는 기업이 생기면 시장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직장과 많은 소득이 사라지겠죠. 내수시장은 위축되겠죠. 현실에서 한번 볼게요. 수출, 한국 상품 수출을 볼게요. 상품 수출과 수입을 보면 되겠죠. 1985년 150억 불, 1985년 200억 불이죠. 그러다가 15억 불, 150억 불, 200억 불이죠. 그러다가 계속 증가하죠. 2020년에는 5,160억 불이 되죠. 그래요. 대폭 증가하죠. 그럼 상품 수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입도 증가했겠죠. 세계화폐를 많이 얻으니까. 그래요. 80년대 보면 수입이 210억 불, 85년도에 230억 불, 90년도에는 630억 불로 증가하죠. 수입도 대폭 증가해요. 특히 85년도에서 90년대 사이에 대폭 증가하죠. 수출도 당연히 대폭 증가했겠죠. 수출이 대폭 증가하지 않으면 수입이 대폭 증가할 수 없죠. 세계 화폐를 얻어야지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내수시장에 더 많은 상품들이 공급되었다는 얘기겠죠. 그 풍요로워진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식량도 수입하고 석유도 수입하죠. 식량은 부족해서 수입하고 석유는 생산이 안 되니까 수입을 하는 거죠. 꼭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출과 내수는 대립관계가 아닌 거죠. 현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어떤 이들은 수출 기업은 그만 키우고 내수 기업 키우고 수출 기업은 신경 써야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거죠.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수익 금액이 꼭 내수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내수시장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내수시장은 국내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는 거죠. 내수를 정확하게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내수시장의 거래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내수시장의 거래 금액은 글쎄요, 찾지를 못했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해서 내수시장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건 아니죠. 도소매와 매출액을 보면 되는 거죠. 물론 또 다른 걸 볼 수도 있겠죠. 서비스업을 볼 수도 있겠죠.
도서매업 매출액이나 서비스업 매출액은 내수시장 거래 금액의 일부를 이루겠죠. 그래요.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80년대 자료는 통계는 없고 있는데 뭐 찾았을 수도 있겠죠. 90년대 보면 도서매업 매출액이 90조고 90조 가까이 되죠. 2000년대에는 360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한 4배 증가했죠. 그 사이에 수출은 어떤가요? 4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3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금액을 통해서 풍요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가란 게 있잖아요. 그래요. 집값이 2억 5천인데 5억이 있어요. 5억만 가지고 집을 2채를 살 수가 있죠. 근데 7억이 있더라도 집 가격이 10억을 해요. 그럼 7억 가지고 집 한 채도 못 사죠. 그래요. 그래서 금액만 가지고 풍요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런 한계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출이 함에 따라서 어떤가요? 도소매업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요. 90년대 10억, 100억, 1000억, 10조죠. 90조. 2000년대에는 369조 9조 원이죠. 2010년도에는 906조 가까이 되죠. 2015년도는 1150조 가까이 돼요. 그래요. 포착하고 재보니까 어떤가요? 경제도면에서 언급한 원리가 맞죠.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걸 설명하고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무엇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내수를 키우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 뭔가요? 수출 기업을 키우는 거겠죠. 수출 기업을 키우면 많은 직장이 생기고 그 직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가겠죠. 그러면서 내수시장 역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이 되잖아요.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수출 기업을 키우는 것만 있는 건 알겠지만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인 거죠. 내수기업을 키우고 수출기업을 죽여서 내수를 키울 수는 없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도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수출이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매년 80년대도 보면 적자가 나죠. 85년도도 적자가 나죠. 그러다가 뭐 95년도에는 흑자가 나죠. 그런데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어떻게 버텼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꿨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 그 국가가 손해가 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대출을 해서 이 손해를 메꾸면 되는 거죠. 소득을 발생시킬 때까지. 그래요. 대출을 받아서 이 사익을 메꿨겠죠. 적자 나는 것을 커버했겠죠. 그게 왜 가능할까요? 수출이 계속 매년 대폭 증가하니까. 그래요. 돈을 빌리기 쉽겠죠.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돈 빌리기 쉽잖아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마찬가지죠. 80년대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할 때죠. 그래요. 근데 좀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IMF 때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IMF 사태가 터졌죠. 90년대 보면 적자가 나죠. 한 36억 불 정도 적자가 나요. 91년도에는 71억 불 정도 적자가 나요. 92년도에는 14억 불 정도 적자가 나요. 93년도에는 잠깐 26억 불 정도 잠깐 흑자가 나죠.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죠. 그러다가 96년에는 170억 불 대폭 큰 적자가 나죠. 그래요. 굉장히 큰 적자가 나죠. 그러면서 97년도에 IMF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래요. 근데 80년대도 보면 적자가 났는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수출 금액이 계속 커졌죠. 매년 대폭 증가했죠. 하지만 적자였잖아요. 적자가 한 3년간 났는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근데 90년대 초반 보면 적자가 계속 나지만 그래도 수출 금액은 계속 커졌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 90년대 후반에는 문제가 생기고 80년대 초반에는 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계 수치만으로 가지고는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실제로 또 내부 구조를 잘 봐야 되겠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96년도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가 나죠. 무역 수지 적자가 나요. 수출을 많이 해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판매를 해도 미치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된 소득을 못 얻겠죠. 이익을 못 내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료를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요. 근데 9천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가 나잖아요. 제대로 된 소득을 못 얻잖아요. 그런 국면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계속 증가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죠. 또 그 기업들이 내부 구조를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때 기업들이 많이 부도가 났어요. 96년도 97년도에 보면 큰 기업들이 부도가 났죠. 기아차도 부도 났죠. 그때는 현대차 그룹이 아니었는데 그때 부도 나면서 현대차 그룹이 됐죠. 기아차도. 그래요. 그때 한보그룹도 부도 났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80년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기업은 삶의 터전이잖아요. 삶의 터전이 붕괴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삶의 터전이 붕괴되면 소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는 거죠.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원금 떼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경제정책의 실패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80년대에는 계속 적자가 나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하면서 또 정책 당국자들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어쨌든 간에 90년대도 보면 계속 수출이 증가하잖아요. 부도나는 기업도 있었지만 하지만 IMF 사태가 터지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2020년도 보면 볼게요. 2015년에 비해서 수출 금액이 감소를 하죠. 어떤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 했죠. 수출 기업이 안 좋아지면 내수는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방금 전에도 경제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한번 볼게요.
2015년에 수출 540억 불, 2016년에 511억 불, 2016년도에 좀 줄었죠. 2017년도에 대폭 증가하죠. 580억 불. 2016년도에 글쎄요,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었나? 뭐 하여튼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2018년도에 626억 불, 2019년도에 556억 불, 2018년과 19년 사이에 대폭 줄죠. 2020년도에 516억 불, 2020년도에는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근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죠. 그런데 대폭 줄었죠.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발생한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도. 수출 안 좋아지면 내수도 안 좋아진다 그랬죠. 경제론을 통해서. 대폭 줄었죠. 2018년도에 비하면 201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더 큰 폭으로 줄었죠. 그래요. 물론 흑자가 발생했으니까 금융상의 위기는 안 생기겠죠. 하지만 내수시장이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앞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수출 금액이 대폭 줄었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출 수입만 보면서 흑자 적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출 금액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겠죠. 왜? 수출 기업이 계속 어려워지면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소득이 얻기 어려워지고 내수시장도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지 않았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래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죠. 기업에서.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수출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요. 보세요. 그 2018년도에 수출이 626억 불에서 6,260억 불에서 2020년도에 5,160억 불로 감소하죠. 내수도 어떤가요? 5,160억 불에서 4,344억 불로 감소하죠. 19년을 봐도 마찬가지죠. 수출 금액이 감소하니까 내수 금액이 감소하죠. 수입 금액이 감소하죠. 그래요. 어려워지는 거죠. 다 확인이 가능해요. 세계 동향을 한번 볼 수도 있겠죠. 미국과 중국이 중국이라서 다를까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도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보면 3,930억 불 수출했고 5,160억 불 수입했죠. 근데 미국은 수출이 보면 2019년도에 보면 1조 6,430억 불 수출했고 수입이 2조 4,970억 불 수입했죠. 수출이 증가하니까 수입이 증가하죠. 딴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미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계속 적자가 발생하죠. 그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은 버틸 수 있을까요? 돈을 찍어내니까 상관없는 거죠. 세계에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원하는 이상 적자가 나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돈 찍어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요. 중국은 어떤가요? 1990년도에 보면 그래요. 600억 불 수출하고 520억 불 수입하죠. 미국에 비하면 아주 작죠. 한국도 보면 90년도 보면 어떤가요? 한 600억 불 정도 수출하죠. 중국하고 비슷하죠. 중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한국에 비하면
그 인구나 영토나 굉장히 비교가 안 되죠. 영토는 뭐 대한민국에 비하면 한 100배 가까이 큰 거죠. 인구수로 따져도 마찬가지죠. 인구수는 뭐 한 20배 넘죠, 대한민국의. 근데 뭐 수출 규모가 대한민국하고 비슷했다는 거죠, 90년도에는. 이때는 뭐 좀 경제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죠. 90년도 보면 어때요? 140억 불 수출, 132억 불 수입. 그래요. 수출이 수입보다 많죠. 2000년도에는 249억 불 수출 225억 불 수입. 계속 성장을 하죠. 수출이 계속 증가하죠. 총 2490억 불이죠. 2490억 불 수출, 2225억 불 수입. 2005년도에도 수출이 계속 증가해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수출 금액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2005년도 되면 미국을 많이 따라잡죠. 7610억 불 수출했고 중국이 미국은 9천억 불 정도 수출했잖아요.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요. 그러다가 2010년도 되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수출을 많이 하죠. 1조 5,700억 불 가까이 수출하고 미국은 1조 2,780억 불 정도 수출을 하죠. 그리고 2019년도 되면 미국은 1조 6천억 정도 수출하고 중국은 2,400억 불, 2,500억 불 가까이 수출을 하죠. 중국이 지금 수출을 더 많이 해요. 내수시장 수입도 중국은 한 2천억 불 가까이 늘었죠. 수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입이 늘겠죠. 그만큼 세계화폐가 증가하니까 중국도 많이 풍요로워진 거죠. 과거에 비하면 90년도에는 되게 못 살았죠. 그래요. 미국 수입은 뭔가요? 2조 4천억 불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다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사회적 위력이 꼭 부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요. 사회적 위력이 지갑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런 거예요. 중국이 최근 들어서 큰 소리 치는 것에도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수출거래, 수와 관련된 경제도면을 현실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